총선 참패 이후 미래통합당이 당 수습을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 카드를 꺼냈지만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당내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오전에 좀 나왔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부에서 사전투표 조작 의혹 제기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통합당 차원에서 관련 특위를 만들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특위의 구성이라 하면 이제 최고위의 의결 사항인 경우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것이 논제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가 어떤 경위로 어떤 경로를 통해 발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이건 사실 문거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민경우 의원이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도 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보통 일반적으로 재검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민주당의 모 후보자가 신청하려고 했던 것처럼 표차가 뭐 100표, 200표 이렇게 나는 경우에 혹시라도 내 유효표가 무효표로 분류되진 않았을까? 그럼 분류 기준이 부적절하게 적용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 때문에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민경우 의원의 사례라든지 몇천 표 이상 차이 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유효, 무효 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조작 선거다라는 것을 깔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취지에서 몇천 표 차이에서 재검표 신청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때 선거 불복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 그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신데 이제 관련돼서 아까 사전투표 조작 의혹 관련 특위는 최고위 의결 사항인데 이제 최고위 내에서 논의된 바가 없어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비대위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딱 전해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일단 상임 정국위에서는 이제 당헌 부칙에 8월 말 전대 이걸 좀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상임 정국위는 일단 의결 종족수가 안 돼서 무산이 됐고 이후에 이제 정국위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가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 그 전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한부, 그러니까 임기가 정해져 있는 시한부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산 위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상임 전국위원들도 이제 다시 모여서 실제 의결을 할 것이라 전 예측하는 것이 전국위의 부분 집합이 상임 전국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이라는 어쨌든 상위기관에서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거의 뭐 상당히 압도적인 표차로 이제 가결했기 때문에 상임 전국위원회는 그것의 발족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따라서 추인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뭐가 결정됐는데 국회가 더 압축된 어떤 의사결정 기구인데 거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거는 절차적인 문제고 저희가 뭐 이번에 괴멸적인 선거 패배를 당하다 보니까 상임 전국위원회에 소속된 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낙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직 뭐 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이러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을 고지하다 보니 정족수가 모이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뭐 기술적인 문제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그 당권을 도전하는 당내 중진 그리고 이제 당내 입지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임 전국위의 의결 종족수 이제 부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런 문제가 이제 뭐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 그러니까 결국엔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성원을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믿고 싶지 않은 것이 그렇다면은 사실 그것은 본인들이 김종인 체제가 없어야지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는 당권주자들일 텐데 지금 당의 비상한 위기 앞에서 어쨌든 전국위원들이 추인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그런 어떤 사욕을 앞세웠다고 한다면은 그건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소집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기를 좀 기대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해결이 되려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결국 카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카드 받을 거로 보십니까? 저는 우리 이제 당의 구성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이해하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임기 규정 때문에 이렇게 이견이 있는 경우는 보통은 나가야 될 분이 안 나가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을까 봐 걱정하는 그 기류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저도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 손학규 대표와 뭐 이렇게 진퇴투쟁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당에서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새누리당 비대위원 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을 하셨을 때도 그렇고 이분은 본인이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면은 오히려 자꾸 나가려고 해서 문제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아무 할 일도 없는데 남아가지고 뭐 이렇게 다음 사람들 방해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으면서도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셨지만은
본인의 역할이 없다 생각하시니까 던지고 바로 나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그분에 대해서 뭐 과도하게 긴 임기가 우려된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도 당원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그 인물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당 수습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인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수 정당이 어려움을 겪는 거는 네. 사람이 부족한 것도 있고 사람이 어쨌든 뭐 눈에 띄는 인물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당 전체가 체질 개선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보면은 선진화라는 담론을 들고 와가지고 정권을 획득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그러니까 그 정부 전환이 이뤄질 때도 사실 그 국민 행복 담론,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좌클릭, 경제 민주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도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집권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많은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놓고 과연 미래통합당의 경제정책과 교육정책과 안보정책이 새로운 것이 뭐가 있었냐 하면은 네. 후보였던 저조차도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당의 많은 지도자들이 고민했겠지만은 네. 김종인 장관이 제시하고 있는 담론들 먼저 우선 지도자론에 있어가지고 70년대생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아니면은 경제 전문가를 한번 이제 키워보자. 이런 방향성이라는 거는 사실 다른 분들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선 투쟁을 하면서 김종인보다 누가 낫고 누구보다 누가 낫고 이런 경쟁을 하는 건 모르겠으나 지금은 단순 이전 투구처럼 비춰져가지고 김종인은 안 돼. 뭐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재미있는 논쟁이 아니라 단순 권력 투쟁을 보일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 당내 구성원들 사이 특히 이제 그 기존에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그런 반발심 이런 게 좀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촉발된 게 이제 김종인 이제 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40대 기술원을 얘기를 했고 또 지난 대선 때 이제 그 출마를 하셨던 분들은 뭐 시효가 지났다 이런 그 발언들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40대 기술원 그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겁니까? 뭔가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있는 건지. 저는 40대 기술원이 특정 인물을 거론한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네. 뭐 언론은 당연히 사람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김세현 의원이라든지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가 거론이 되는데 네. 그분들이 뭐 70년대생인 건 맞겠으나 그분들이 뭐 김세현 의원은 경제학과 출신이고 경제를 잘 아는 분이긴 하지만은 네. 대중적으로 경제 전문가로 각인된 상태는 아닙니다. 뭐 홍정욱 의원도 기업을 하셨지만은 뭐 경제 전문가다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한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 어쨌든 시대 정신을 언급하면서 이런 지도자를 찾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저만 해도 보면 세계적인 트렌드가 뭡니까? 젊어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가 체질 개선을 이루어야 되고 완전 다른 경제 체제를 구상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냥 네. 일반적인 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당연한 게 과거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는 잘 살아보세가 구호고 잘 살아보세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민주화 같은 경우에는 독재 정권에 맞섰던 민주화운동 지도자들 중에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나온 것이고 네. 시대 정신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지도자가 되는 것인데 김종인 장관이 시대 정신을 제시한 겁니다.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발굴하면은 미래통합당이 대선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는 거고요. 네. 발굴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의 당위론적인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통합당 청년들은 청년 비대위 구성 얘기도 하던데 네. 뭐 이준석 비대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거 하시는 분들이 네. 뭐 저한테 뭐 그런데 이름을 써도 되겠냐고 해가지고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저도 이번에 통합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에 있으면서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가지고 주도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 어쩌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이거는 뭐 그들의 의지, 아까 말했던 네. 당위론적인 더 젊어져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지 개인의 이름 하나하나에 지금 의미를 부여할 상황은 아닙니다. 네. 지금 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지금 두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건지 좀 있으면 이제 원내대표 그 선거가 있는데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조기 전당대회로 갈 건지 두 가지 안이 일단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게 뭐 기정사실, 뭐 물론 이제 진통은 겪고 있지만 네. 그렇게 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전당대회라는 것은 당의 축제에 가까운 네. 그런 계기고 그리고 실제로 최대한 당력을 모아서 치러내야 되는 행사입니다. 네. 그럼 지금 어쨌든 낙선의 충격을 이제 이겨내지 못한 원외의 유력한 아주 훌륭한 정치인들도 있고 네. 무엇보다도 코로나 전국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규모 어쨌든 전당대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현실 좀 어려움도 있고요. 네. 상대 정당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는 상대 정당이 지도자를 고른 뒤에 고르는 것이 사실 유리하긴 합니다. 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 9월로 예상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에서 어떤 지도자가 어떤 지도 체제가 수립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예. 대선 전 지도부기 때문에 그 정도의 뭐 합리성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일찍 전당대회를 취하자는 분들의 의견 사실 뭐 왜 그런지는 알겠지만은 사실 크게 유리한 어떤 전술적 측면 아니라 봅니다. 네. 전당대회 열리면은 이준석 최고위원은 당 대표 도전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직업이 최고위원처럼 돼버렸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보수의 위기가 과연 아주 최고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되어서 지금 그런 것인가 그렇게 네.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려 그러면은 위관급, 영관급, 장관급 장교들이 일사불란하게 다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지금 총체적으로 좀 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물론 최고위원도 지내고 했지만은 지금이라도 위관급 장교가 해야 될 일들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름이 알려진 보수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내려놓는 선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이제 원내대표 얘기도 했는데 네. 5월 8일 날 예정대로 가는 거죠? 뭐 그거는 일정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던데 네. 어떤 분이 그 미래통합당의 차기 원내대표로 적합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까? 저는 뭐 원내 정치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네. 뭐 의견을 내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우리 당에도 훌륭한 다선 의원들이 계십니다. 네. 근데 이 다선 의원들의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대선 주자, 당권 주자, 원내 지도 주자 이 세 가지를 잘 배분해서 궁합이 맞는 분들이 돼야 될 텐데 네. 저는 특히 이번에 보면은 지역 안배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역할에 있어가지고 황금 비율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또 특히 이제 여대 야소지 않습니까? 180석이라는 네. 거대 여당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원내 사령탑이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교집합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긴 했는데 뭐 그 정책 방향이라고 할까요? 대여 전략 같은 것도 좀 그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네. 이거 해석이 두 가지인데 같은 네. 상황을 놓고 어떤 네. 사람들은 원내 전략이 중요했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어떤 분은 원내 전략이 무의미해졌다라고 하는 분들도 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야당 입장에서 180석대 뭐 80석 정도, 180대 100석 정도의 의석 구도 때문에 네. 할 일이 없어졌다, 무의미해졌다고 하는 것은 책임 방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쨌든 여당에서도 이해가 가능한 인물들이 이제 원내 지도부에 들어가야지만이 어떤 타협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자유한국당 시절에 미래통합당은 한 1년간의 극강 대치를 경험하면서 네.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위인지를 경험했거든요. 총선 때 성적표로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뭐랄까 좀 지능적인 원내 전술을 구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때보다 의석수 줄어들었고 국회 원내 구도도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이 원내에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검찰이 검언 유착 관련해서 채널A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지금 이틀째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실제로 이제 뭐 언론과 실제로 정치 권력 또는 그 행정 권력이 유착한다면은 국민들은 그 양 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압수수색을 진행하긴 했지만은 네. 아직까지 그것을 초기에 보도했던 매체 같은 경우에도 초기 보도 이후에 후속 보도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언론 간의 상호 견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밝혀져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지만 뭐 속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에서 양정숙 이제 당선인을 제명 결정을 했는데 이 시점을 놓고 총선 전에 미리 알았는데 이제 전략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뭐 더 크게 공론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그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전에도 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요. 네. 이슈가 됐다는 거를. 다만 우리 당의 지도부에서 그걸 이슈화시키지 못한 거는 책임이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차명진 의원의 뭐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네. 이런 더 중차대한 문제들이 부각되지 못한 것은 총선의 전술적 미스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과거에 새누리당 시절을 보면 2012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도 152석이라는 의석이 나왔는데 거기서 2명의 문제되는 당선자를 출당시키면서 오히려 전열을 다진 적이 있습니다. 과반이 네. 깨지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여당도 사실상 이런 식으로까지 당선자를 제명하는 걸 보면서 아, 대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구나. 여기 상대편에 앉아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이제 총선 이후에 통합당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